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달간 저랑 어드밴스 어카운팅을 공부할 텐데요. 제목 자체가 어드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겠죠. 고급이에요. 그런데 회계라는 게 아주 휘발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 하물며 고급 회계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안 잡힌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원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제가 2권을 하는데 하나는 문제지하고 하나는 교재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거는 다 제거했어요. 과거 10년치 문제 풀어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13, 15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찍고 나머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알다시피 75점 이상이면 합격하잖아요.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가성비가 없어. 제일 좋은 건 80점 정도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무슨 말이겠어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려면 쇠가 빠져. 진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부탁할 거는 수업에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싶어. 계속 빠지고 싶다고요. 예? 근데 공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꽤 많이 해봤거든요. 공부를 꽤 많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공부는 오프라인 공부야. 왜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옆에 동료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주잖아.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더 좋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오고 가는 시간에 그냥 멍하니 오면 안 돼. 올 때는 지난번에 배운 걸 갖다가 복습해야 돼요. 그때그때 복습해서 끝내라고요.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내기가 어려워. 예?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시간 내기. 그리고 시험을 공부하는 데는 뭐 특별히 본인 부모 상 외에는 상가집도 가면 안 돼. 상가집 가고 결혼식을 따라가려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저같이 예입장 가서 저는 암송하거든. 그러면 관계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시간을 투입해야 돼. 이거 절대량의 시간 투입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안 돼요. 어려운 시험은 아니야. 근데 절대적인 시간 투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일 좋은 거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잘 봐갖고 옆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저 번호를 따놔갖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공부 같이 하는 사람 제일 잘한다고. 선생보다 더 잘 알아. 왜? 비슷한 수준이니까. 예? 선생은 쥐뿔도 모르면서 높은 것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저한테 언제든지 하시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시험은 이게 학점 문항이잖아요. 학점 따는 있어서 중간고사가 8번째 될 때 중간고사 한번 보고 마지막 때 기말고사 봐요. 그 당연히 객관식이니까. 네?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나가보자고요. 이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첫 페이지 제 이력이 있어요. 저는 제일 자랑스러운 학력이 덕수상고 졸업했어요. 덕수상고. 주산부기만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했고 고대를 갔어요. 고대가 괜찮은 학교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망해진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카르텔을 형성해갖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약간 죄스럽고 창피스럽더라고. 사회를 나와서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고 걔네들끼리만 끼리끼리 해서 먹고 살라고. 불쌍하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은행에서 유학을 보내줘갖고 미시간 스테이트 가서 경작을 했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래서 은행을 한 30년 다녔어요. 은행 30년 했는데 종은행이 신한은행에 매각되더라고. 인생은 자유팔자가 아니야. 내일을 몰라요.
겸손하세요. 저도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도 젊은 거지는 관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몰라, 삶이. 항상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AI, CPLM 관계없어. 근데 이 다음에 CEO가 되고 CFO가 되려면 지식 갖고는 안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특히 숫자를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너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이것을 발판으로 디딤돌을 삼아서 일을 하시려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은행 그만두고 할 게 없어서 책도 써봤어요. 썼는데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는 투자산업 운용사는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제일 잘 팔려요. 제일 잘 팔려요. 그리고 자격증 여기 이렇게 대표적인 거 미국 말로 써 있는 것만 하는데 한 20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문과에서 공부하는 사람 주시고 제가 있는 자격증 없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뭐 가르치는 건 될지 모르지만 어떤 거 시험 나오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는 알아요. 네?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한테는 저한테 공부한 얘기는 안 하지. 손해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두 문제는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제가 이 어드밴스도 가르치고 매니지먼트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코노믹스도 가르치라고 해갖고 이코노믹스도 가르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라고요. 제가 그러면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 알아서라도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모르는데 넘어가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러면 다닐 필요가 없지. 모르는 거 있으면 밤새도록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질문을 위한 질문하지 마시라고. 그럼 저도 피곤하니까. 네? 저도 또 답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목차가 있는데 1챕터 1이 에쿼티 메소드예요. 에쿼티 메소드는 한 2번 시험 보면 1번 시험은 나와요. 멀티플만 나와요. 멀티플. 두 번째 레버뉴 레코그니션도 2번 보면 1번 정도 나와요. 이것도 역시 멀티플만 나와요. 인컴 텍스는 매년 한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지만 한 문제 정도 보면 돼요. 펜션은 한 문제 나와요. 펜션. 그 다음에 챕터 5 채무 조정 회계는 이거는 미국에서 무슨 사정이 안 좋다, 볼게요. 은행이 썩어졌다, 볼게요. 그때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성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한 4번 보면 한 번 나온다고 보면 돼요. 4번 보면 한 번 나와. 근데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것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리스 회계는 매년 시험 출제되죠. 리스 회계는 매년 출제돼요. 여기서 메이저 토픽이 챕터 6, 챕터 9, 챕터 12가 메이저 토픽이에요. 메이저 토픽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8번 거의 비슷한데 7에 챕터 7에서 하나 나오면 8이 안 나오고 8이 나오면 7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7, 8은 둘 중에 하나는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요. 특히 환에 관련된 건 최근에 들어서 출제 빈도가 더 많아졌어요. 환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챕터 9이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제일 중요한 파트.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파트. 여기는 2문제 정도 나와요. 현금 흐름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급까지 오면 처음에 회계를 모를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캐시 베이시스에 익숙해져 있다고. 일반인들은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돈이 나가면 비용이다 이렇게 됐어. 근데 회계를 배우니까 그게 아니래. 어쿠럴 베이시스를 배웠다고. 그 이제 어쿠럴 베이시스를 이제 배워갖고 좀 알만하니까 다시 캐시 베이시스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캐시 베이시스, 어쿠럴 베이시스가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챕터 10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토픽 같은데 이거 이 중에서 인터림이 2번 보면 한 번 나와요. 인터림이. 세그먼트 리포팅은 한 5번 보면 한 번 나오나? 이 정도 돼. 빈도수를 보면. 그 다음에 어카운팅 체인지하고 에러 코렉션. 요거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컴비네이션이 이게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데
여기서는 한두 문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드밴스에서는 시뮬레이션이 10년 동안 나온 데가 어디냐면 연결 재무제표수만 나왔어요. 시뮬레이션이.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그냥 시뮬레이션 같지 않은 시뮬레이션이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어디서만 공부해요? 비즈니스 컴비네이션. 연결에서만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드밴스에서는 IFR이 나온 적이 없어. 여태까지 IFRS가 나온 적이 없다고. 예? 국제 회계 기준이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인터에서 나오고 인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미국 시험은 무조건 이렇게 낸 게 처음 나오는 건 뭐예요? 대부분 덤이에요. 한번 이렇게 내봐갖고 한 75% 이렇게 맞추면 그 다음에 문제를 낸다고. 아, 이게 문제가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그냥 그때 어떻게 하겠어? 안 배웠는데. 그냥 그때는 이게 안 나오는 거, 채점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대부분 미국 회계 기준하고 국제 회계 기준하고 말이 없으면 전부 다 같은 거야. 근데 특별하게 다른 것만 제가 언급만 조금 할 거예요. 그런 것만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파트 넣는데 꼭 매년 시험에 하나 나오는 토픽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OCI라는 계정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서 뭘 배웠어요? OCI 계정이? 어떤 거 있다고 들었어요? OCI. AFS에서 게인과 로스가 생기면 그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지 않고 OCI로 처리한다. 그렇게 나왔고 텐저블 에셋이나 인텐저블 에셋에 리밸류에이션 하게 되면 거기에 그런 것도 혹시 있는 거 들으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OCI에 대한 거, OCI에 대한 항목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 OCI 항목에 해당되는 거는 매년 출제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챕터 어디까지 해서 하면 되냐면 챕터 8 파생 상품 끝나면 그때 OCI 계정을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쭉 정리해 줄 거라고. 그럼 그거는 한 5가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놔야지. 그 외우면 한 문제 맞히는 거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챕터 8 디리버티브스 파생 상품 할 때 그때 제가 딱 정리해 줄 거예요. 다 배운 거를. 그리고 리포트가 한번 있어요. 왜냐면 학점은행이기 때문에 제 옛날에는 2번 냈는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왜냐면 이게 다 검사를 맞나 봐요. 학점. 그래서 한 번 현금 흐름표를 하나 냈으니까 한번 옛날에 와일리 책에 문제가 있었던 걸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1페이지를 가보면 에쿼티 매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에쿼티 매수드라는 건 required, 요구되어지는데 언제 요구되냐면 인베스터,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이 significant influence,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operating and financial policies, 운영과 재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인베스티,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영업 및 재무 활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유의적인 영향력, 쉽게 말하면 아주 어떤 힘을 미칠 때 그때는 무슨 방법을 써야 된다? 에쿼티 메소드를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에쿼티 메소드를 사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스탁, 그 다음에 반드. 이 두 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보팅 라이트가 있냐 여부예요. 의사 결정. 투표권이 있냐 이게. 예? 이사를 선임할 수 있냐 이런 건이에요. 이 주식의 가장 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본드는 아무리 있어도 이건 없어요. 없어. 예? 그러니까 본드 갖고 있는 사람은 주주총회 갈 수 있다 없다. 주주총회 못 가.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만 채권을 갖고 있어도 에쿼티면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시그니피컨트 인플루언스가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시그니피컨트 인플루언스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장 차이가 우리가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게 투자해서 수입은 디비던드 스탁은 뭘 받아요? 디비던드를 수입으로 단다고 배당. 이 사람은 뭐예요? 본드 인트레스트를 받죠. 근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디비던드와 인트레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인트레스트는 보유 기간별로 해서 이자를 받아. 1월 1일날 채권 산 사람은 전체 1년치를 받지만 12월 30일에 가서 7월 1일 산 사람은 절반치만 받아. 왜?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근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월할 계산 한다 안 한다? 월할 계산하지 않고 기준이라고 하는데 레코드 데이트. 주주로서 기준이 되는 날짜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날만 갖고 있으면 1년치 이자를 다 배당을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월할 계산 여부예요. 이거는 월할 계산을 안 해. 이거는 월할 계산을 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요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요 컨셉.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 배웠는데 주식에는 무슨 주가 있어요? 커먼 스탁, 프리퍼드 스탁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말한 건 우리가 커먼 스탁을 말한 거예요. 커먼 스탁, 보통주. 그럼 프리퍼드 스탁은 의결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보통 여긴 프리퍼드 스탁은 뭐랑 비슷하게 보냐면 프리퍼드 스탁은 채권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프로가 본드하고 프리퍼드 스탁은 똑같아. 예? 단지 월할 계산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프리퍼드 스탁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프리퍼드 스탁은 100% 주식을 갖고 있어도 최대주라도 영향력이 행사할 수 없어. 왜?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 이 커먼 스탁에 해당돼. 커먼 스탁에. 그러면 커먼 스탁에 해가 되면 이 A라는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으면 그걸 뭐라는 주주라고 해요. 주주가 지분을 몇 %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냐 여부를 좀 구분한다고. 근데 그걸 기준한 숫자가 뭐냐면 자 보세요. 숫자가 20%와 50%를 브렉다운 한다고. 여기 20% 요 밑에를 요걸 갖다가 하면 less than 20%. 20%가 포함될까 안 될까요? less than이니까 20%가 포함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코스트 메소드를 적용해요. 코스트 메소드. 원가법이라고 해요. 원가법. 이제 설명드릴게요. 원가법. 그 다음에 요 위에 50%보다 넘어가는 거. 요거를 more than 50%.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consolidated. 연결 재무제표. 12장에 가서 배우는 연결 재무제표를 해요. 뭐가 되니까 50% 초과돼야 안 돼요. 50% 포함 안 돼요. 50% 초과야. 초과. 그럼 20% 이상, 50% 이하. 이때가 뭘 하냐면 이때가 between 20% and 50%. 20%와 50% 사이일 때는 이때 무슨 법을 사용하냐면 이때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에쿼티 메소드를 쓰는 게 지분법이라고 사용해요. 이 에쿼티 메소드.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비율이 딱 나와. 비율이 딱 나오는데 몇 퍼센트가 대부분 20% 이상에서 50% 이하에 나오면 아 무슨 법을 해야 돼요? 지분법이라는 걸 딱 이제 눈치채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율이 나오면 아 근데 자기 회사 걸 사면 안 되겠지? 여기서 뭐예요? 트레저리 스탁은 보티나트가 있나 없나?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 사면 안 돼. 다른 회사 주식 샀을 때예요. 트레저리 스탁은 보티나트가 없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저 스탁이 커먼 스탁이 되는 걸, 커먼 스탁, 보통주인데, 보통주에 대해서 여러분, 사는 목적이 있어. 사는 목적이.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주식을 사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 시세 차익. 샀다가 값이 올라가면 팔고, 그런 거. 시세 차익. 하나는 뭐냐면, 컨트롤.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고 그 회사는 또 어떤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등등해서 뭐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 목적이라고. 보통 시세 차익을 목적이면 수익이 뭐가 있냐면 수익이 뭐냐면 배당하고 시세 차익 있겠지. 배당하고 시세 차익. 배당하고 시세 차익 있겠죠. 근데 컨트롤은 여기 배당은 있는데 시세 차익이 있을까 없을까? 시세 차익은 이거는 없어요. 여기서는 시세 차익은 없어.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요게 적용되는 것이 다시는 코스트 메소드예요. 요게 되는 것이 에쿼티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하려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안 돼. 여러분 인터에서 주식 사는데 AFS를 처리하면 이익이나 손실을 뭘 처리한다고? OCI. 그러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지. 페어밸류 선택을 하면 그것이 이제 OCI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한다면 시세 차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페어밸류 옵션 차익은 여기 있는 거지. 그건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했다. 그러면 페어밸류 옵션을 썼다면 시세 차익이 있는 거니까 무슨 법 적용해야 돼? 코스트 메소드를 적용해야 된다고. 왜? 에쿼티 메소드에서는 시세 차익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이죠?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하고 나서 페어밸류 옵션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 페어밸류 옵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방법 못 쓴다? 에쿼티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에쿼티 메소드. 이제 컨셉 잡힙니까? 요게 기본 컨셉이에요. 이제 됐어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 그러면 한번 보면 거기 보면 의의 두 번째 보시면 에쿼티 메소드라는 건 requires 인베스터가 to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어저스트해요. carrying value of investment. 인베스트먼트의 금액을 장부 금액을 변경치해 주는 거예요. 뭘 반영해? 인베스트의 에쿼티의 변화를 반영해서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B 회사가 있어. 여기 B 회사가 인베스티예요. P 투자 회사라고. 여기 A 회사가 있어. A 회사. 여기 인베스터예요. 투자자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 투자했어요. 몇 퍼센트 투자했냐면 20%를 투자했어요. 20% 투자해서도 에쿼티 메소드 적용한다 그랬죠. 20% 이상 50% 이하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에셋이고 여기가 라이애빌리티고 여기가 에쿼티잖아. 에쿼티라고. 에쿼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 1000이에요. 1000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러겠지. 여기가 1500이면 여기가 500이면 여기가 1000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북밸류하고 페어밸류가 같은 케이스예요. 네? 같은 케이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A가 B에 20% 투자했으면 여기 뭘 계정하면 인베스트먼트라는 계정에 간다고. 인베스트먼트 계정. 자산 쪽에. 근데 이거 20% 얼마 샀을까 이거? 1000에 20%니까 200에 샀겠지.
200. 요까지 됐습니까? 200. 예? 요거에 20%니까 200이 됐겠지. 그러면 에쿼티를 증가시킨 경우가 어떤 게 있어요? B 회사에 에쿼티를 증가시킨 경우 언제 에쿼티가 증가해? 넷인컴이 발생하면 에쿼티가 증가하지. 넷인컴이 발생하면. 그럼 여기 넷인컴이 발생해서 1년 딱 지나니까 10월 30일 가니까 넷인컴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500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500이 예를 들면. 증가했죠. 그럼 플러스예요? 500이? 그럼 여기 얼마를 증가시켜야 될까? 500 다? 그러면 500 곱하기 20%면 얼마? 플러스 100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 돼요? 300. 근데 또 그 다음에 가면 뭘 또 해요?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디비던드면 이만큼 리텐던이 빠지겠지. 오케이? 디비던드가 하면 300을 빼요. 그럼 이거 300을 다 빼줄까? 얼마 빼면 돼요? 2, 3은 6. 60만큼 빼주겠죠? 그럼 이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예요? 300에서 60 빼니까 240. 그게 우리 시험 문제 답이야. 그러니까 이 P투자에서 이게 뭐예요? 여기가? 에쿼티야. 에쿼티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뭐를 반영해줘?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반영해줘. 이게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에쿼티 메소드 이름 왜 붙었다? P투자회사의 에쿼티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투자회사에 무슨 계정에 반영해준다?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 반응해서 그렇다 플러스했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마이너스다 해준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의의가 그런 거고. 그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목적에 원라인 콘솔리데이션 이거는 에쿼티 메소드는 한 계정을 통해서 이걸 P투자회사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연결을 보여준다 해서 원라인 콘솔리데이션 그래. 원라인 콘솔리데이션. P투자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상의 모든 변동이 인베스트의 무슨 계정에 반영된다?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에 다 반영돼서 반영된다는 뜻이야.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의 첫 번째 보시면 인데 여기 어쿠럴 베이시스라는 말 나와. 어쿠럴. 자 보세요. 이 코스 메소드와 에쿼티 메소드의 가장 큰 차이 뭐냐면 뒤에서 코스 메소드는 캐시 베이시스야. 캐시 베이시스. 그런데 에쿼티 메소드는 어쿠럴 베이시스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배당 수입이 있는 게 있는데 배당 수입이 있는데 이 배당을 이 코스 메소드에서는 언제 자기가 수입을 잡는다? 현금이 들어올 때 수입을 잡는 거야. 코스 메소드는. 근데 반면 에쿼티 메소드는 언제 수입을 잡는다? P투자회사가 넷인컴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바로 그만큼 이만큼 증가됐으니까 바로 땡겨서 수익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 잡는 시점이 어느 게 더 빠를까? 현금 배당 받는 게 빠를까? 이익이 확정된 게 빠를까? 확정된 게 빠르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Accounting for Stock Investment 주식 투자에 대한 회계는 보통주 지분율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형식적 기준이에요. 형식적 기준. 그래서 less than 20%는 코스트 메소드인데 거기 캐시 베이시스의 형광펜을 칠하라고. 형광펜.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more than 50%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고 between 20% and 50%는 equity 메소드인데 무슨 방법? accrual basis. accrual basis는 옆에 그 캐시 베이스 옆에다 뭐라? 배당 수입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accrual basis는 이제 P투자에서 이익이 보고되는 시점에. 이게 이제 키예요. 그러니까 이익 잡는 시점이 달라요. 같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지 않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회사가 30% 투자하고 있어. 30% 투자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30%야. 근데 30%인데 이거는 의결권이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에쿼티 메소드 적용
안 될까? 안 되겠죠. 예? 그런 재앙이 있다고. 예?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1페이지에 밑에 유의적 영향력이 없는 경우 그럼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도 이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돼? 호스트 메소드를 적용해야 돼. 그냥 지분율보다도 뭐가 더 우선이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가 더 우선이란 말이야. 그 어떤 경우냐? 그것이 temporary investment,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건 뭐야? 투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분을 30% 갈 수도 있겠지. 주로 어디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된 게 뭐예요? 연기금이 10%, 20% 갖고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는 통계하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시세 차익을 해갖고 연금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만큼 대주주가 횡포 부리는 나라가 없어요. 예? 이게 회사가 삼성, SK 이게 누구 거예요? 이재용 건가? 최태원이 건가? 아니야. 최태원이는 15%도 안 돼. 그럼 나머지 85% 누구야? 다음은 개미들이 갖고 있지. 근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 이익이 생기면 뭐래?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해주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할까? 불안하지, 주주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어갖고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려줬는데 그냥 이런 거야. 진짜 잘못된 거지. 배운 놈들이 더 그래. 우리나라 배운 놈도 그래. 그래서 신문들이 썩었지. 썩었어. 왜 그럴까, 신문들이? 그렇게 쓰면 광고로 안 줘. 그러니까 이 제세를 살기는 어려워. 어쨌든 영향력이 우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읽어봐요. 일시적인 투자,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의결권이 있어도 BOD,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어. 어쨌든 그런 거 있으면 30%가 우선 있는 게 아니고 영향력이 없다면 영향력이 없는 거, 코스트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15%인데 영향력이 제일 크면 무슨 영향이 있으면 뭘 한다? 에쿼티 메소드를 해야 돼. 거기가 위에 박스가 그걸 잘 읽어놔요.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15% 최대 주주야. 최태원이가 15% 최대 주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에쿼티 메소드를 해야지. 근데 잘 안 올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런 말이 있으면 largest single shareholder 그러면 무슨 법이 써야 되나 여러분들은 지분율에 속으면 안 되고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해나 그런 걸 해야 돼. 그 다음에 BOD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policy making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 뭐 서로 원재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뭐 그 다음에 경영진을 상호 교류한다. 이런 조항 문구가 있으면 지분율보다 뭐예요? 이것 때는 에쿼티 메소드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코스트 메소드에서는 캐시 베이시스고 에쿼티 메소드에서는 어쿠럴 베이시스냐면 이 어쿠럴 에쿼티 메소드는 언제 쓴다?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칠 때.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 캐터니가 자기가 올해 좀 약간 돈이 없어. 그러면 저쪽 SK 이노베이션한테 올해는 이익에 있는 걸 다 배당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기가 세금이 많이 낼 것 같으면 올해는 배당하지 마. 그러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럼 우습게 되잖아. 막 이익을 막 땡겼다 늘렸다 하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영향 미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익이 난 걸 무조건 갖다 끌어와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영향력 있는 거를 잘 못할 수가 없겠지. 근데 여기 코스트 메소드는 뭐냐면 캐시 베이스는 뭐냐면 주로 말하면 개미 투자자야. 100주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은 천수답이지. 배당을 줄 때 그냥 받는 거지. 너 맨날 올려서 있는 거 배당 다 해 맨날 해. 참여연대 같은 데서. 근데 해나 그거? 들어가지도 못해. 수의들이 그냥 가세요. 막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캐시 베이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쿼티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쿼티 메소드를. 왜 영향력 있는 걸 갖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조작을 영어로 뭐라 그래? 머니퓰레이션. 머니퓰레이션. 인컴 머니퓰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쿼티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재용 최태원 이런 분하고 관종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지 와닿지 그렇지 않으면 안 와닿아. 무슨 말 하겠습니까?
혹시 또 뭐 이재용 사촌 있는 사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페이지 가보면, 그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시세 차익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프리퍼스 스탁은 의결권이 없어. 보팅 라이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요. 프리퍼스 스탁은 80% 갖고 있어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페어밸류 옵션을 선택했다 이런 말 있으면 지분법 선택하면 안 돼요. 문구에.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에 혹시 나오면 여러분들이 발라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지분법의 회계 처리인데 지분법의 회계 처리는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취득시 보면 취득시 에코티 메소드 요거 에코티 처음에 커머스닥이 1000인데 20% 투자하면 200을 투자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 차변에 뭐가 될까요? 차변에 인베스트먼트 올려줘야 되겠지. 인베스트먼트 200 대변은 캐시 이렇게 크레딧은 캐시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는 코스 메소드도 똑같겠지. 코스 메소드도 자동이에요. 취득하는 건 똑같지. 취득시는 다를 게 없어. 취득시에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인베스티가 넷인컴이 500입니다. 이렇게 상대한테 알릴 거 아니야. 예? 결산하고. 그러면 이때 넷인컴이 보고대가 나오겠지. 넷인컴이 피투자에서 보고가 나오면 코스 메소드는 무슨 주의? 캐시 베이시스. 이때 캐시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으니까 이때 가만히 있으면 돼. 예? 잘난 척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때 그래? 발생주의니까 돈이 안 들어왔어도 수익이 확정됐으니까 다 갖고 오는 거 아니고 이거 500에 몇 퍼센트 자기 지분율만큼. 지분율인데 지분을 1월 1일 산 사람하고 7월 1일 산 사람하고 똑같이 권리가 있을까? 1월 1일 산 사람은 1년치 이익에 대해서 권한이 있지만 7월 1일 산 사람은 절반에 대한 권한이 있겠지. 1월 1일 산 사람하고 7월 1일 산 사람하고 똑같이 이익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거는 배당하고 틀리게.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그건 월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뭘 증가시켜줬어? 만큼? 100만큼?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증가시켜줬죠? 그래서 여기 인베스트먼트 100 여기 뭐가 돼요? 인베스트먼트 인컴 100 이렇게 해서 뭐가 증가해야 돼요? 인컴도 증가하고 인베스트먼트도 증가하겠지. 네? 여기는 코스메스는 이게 없어요. 만약에 배당 디비던드가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이때는 뭐가 해요?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줬죠. 잘 봐.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인베스트먼트 60 여기 왜 60 나온지 알죠? 300에 20%가 60이에요. 여기 인베스트 뭐예요? 캐시가 60 이렇게 됐겠지. 캐시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때는 코스메스로에서는 이때는 뭐가 들어와요? 이때는 캐시가 60 여기 인컴이 60 이때 요거를 가끔 물어본다고. 코스 메소드는 인컴이 언제 들어와요? 배당금 받았을 때. 에코티 메소드는 언제 들어와요? 넷인컴이 보고 시점에. 다르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를 배워갖고 현금 배당 받았으면 인컴이네. 근데 아니야. 에코티 메소드는. 거꾸로 인베스먼트가 줄어들어. 이걸 딱 글다가 써놓으면 참고로 어드밴스에서는 제가 몇 번 설명한 것 외에는 분계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다 물어보는 거 나와. 근데 분계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 계정 과목도 자사이면 자산, 부채면 부채, 이익이면 이익, 손실이면 손실이지 개인이냐, 로스, 레버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게 뭐예요? 계정 과목이 너무 철저히 전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개인이나 레버냐 이런 건 그건 중급에서 하는 거야. 어드밴스에서는 그냥 자산이 증가한다. 이익이 생겼다. 그런 거 수익이냐 이익이냐 하는 거 따지지 않아. 그건 이제
인터에서 따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멀티플 초이스잖아. 그리고 설사 시뮬레이션 나온다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컨셉인데 보시면 지분 취득 시에는 이건 시험은 관계없지. 인베스트먼트 증가시켜주고 캐시가 나가겠지. 그 피투자회사 이익 보고 시에 투자자, 인베스트의 지분율만큼 투자 주식의 인베스트먼트 계정이 장부 금액을 어떻게 돼? 증가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크레딧의 인베스트먼트 인컴의 형광펜치나 이때 인컴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때. 데빗에 뭐해? 인베스트먼트 증가된다고. 이거를 물어봐 가끔. 근데 인베스트먼트 인컴은 두 번째 지분율을 기준 취득하는 경우는 당연히 월화 계산해야 돼. 1월 1일 취득한 거고 10월 1일 날 취득한 거 다르겠지. 왜? 그 영향력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월화 계산한다는 건 월화 계산에다가 여러분 당연히 밑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자, 디비던드 받았을 때, 페이먼트를 받았을 때 이때는 인베스트의 배당을 받으면 감소잖아. 감소니까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줘야 되겠지. 줄여줘야 된다고. 줄여주니까 P2에서 에쿼티가 감소함으로 인베스트 금액 역시 감소시켜야 돼. 그래서 이때는 에쿼티 메소드는 배당금 받았다고 이익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틀리는 거지. 코스 메소드가 아니야.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틀려. 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뭘 거꾸로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줘.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준단 말이야. 응?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줄여줘. 그 다음에 동물의 2번에 뭐냐면 이 에쿼티 메소드라는 것은 피투자회사의 에쿼티의 변동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에쿼티 메소드야. 에쿼티 메소드인데 스탁 스플릿은 여기에 에쿼티 금액의 변동이 있나 없나? 단지 액면 금액을 5,000원짜리 50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500원짜리 5,00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주식 수만 변동 있지 에쿼티 금액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에쿼티 변동이 없으니까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역시 스탁 디비던드도 리테인드 어닝에서 뭘 바꾼 거예요? 커먼 스탁으로 바꾸는 거죠. 에쿼티 금액 전체 금액 변동이 있나 없나? 구성에는 계정 과목의 구성에는 변동이 있을지언정 에쿼티 금액의 전체는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 안 되겠지. 거기다가도 뭐 형광펜을 칠해서 여러분들이 말도 안 나오면 그것은 노 이펙트지. 노 이펙트. 노 이펙트가 답이란 말이에요. 노 엔트리예요. 이펙트가 있냐면 노 이펙트라고.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노 이펙트야.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은 참고로 알아주세요. 리퀴데이팅 디비던드는 뭐냐면 청산배당이야. 배당의 대원칙이 뭐예요? 이익이 있는 곳에 배당이 있어. 이익이 없어도 배당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언제 하나? 건설 가계정. 건설 가계정. 왜냐면 장사하려니까 한 5년 걸려. 예? 하억만 원. 그럴 때는 중간에 주주들은 굶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원칙 외에는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하는 거야. 근데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에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리테인드 어닝이 없는데도 배당에 간다고. 이걸 갖다가 청산배당이라고 그래. 청산배당 경우는 피투자회사, 인베스트의 커먼 스탁이 감소하는 거고, 납입자분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무조건 코스트 메소드나 에쿼티 메소드 둘 다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계정을 어떻게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혹시나 말이 나오면 그런 거는 할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가 에쿼티 메소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요 금액, 에쿼티 메소드의 요 금액을 찾아라 하는 거야. 또는 요 인컴에 얼마냐 그러면 요게 금액 생긴 거에 쥐을 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분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언제 수익이 생깁니까? 그러면 언제? 넷 인컴이 보고됐을 때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뭐예요? 디비던드가 발생했을 때는 인컴이 발생하지 않고 거꾸로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그게 답이야. 그러고 나서 보시면 3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당구장 표시. 이걸 먼저 여러분들은 암기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겠지. 이걸 시험 문제 물어보면 이것만 하면 돼. 이게 분별할 필요가 없이 이것만 갖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가 얼마면 제가 240 이렇게 찾았잖아, 답을.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 200에다가 100 플러스하고 60 마이너스니까 240 나온 거 아니야. 분개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여러분, 이 시험은 1분 3초 안에 풀어야 돼. 근데 이코노믹스 이런 거는 지문이 두세 줄이야. 예? 어드밴스는 이게 지문이 길어. 왜? 스토리를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걸 읽는 데다가 20%만 지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 라지스 세월도라고 그걸 놓치거나 뭐 그런 거가 있지. 이게 어떻게 돼? 시간과의 싸움이지. 시간 4시간 하면 6시간 주면 못 풀 사람이 별로 없겠지. 근데 제한된 시간이라. 그 중에 또 뭐 해야 돼?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 근데 화장실도 왜 이렇게 먼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코치코치 캐묻는다고. 아주 승질 나지. 근데 어쨌든, 요거를 240을 여러분 찾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분결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공식, 거기다 현관표. 인베스트먼트 금액 어떻게 돼? 뭐해? 투자 금액. 취득 금액이죠? 투자 금액 플러스 피투자에서 이익, 넷인컴, 마이너스 디비던드 곱하기 지분율. 그럼 딱 나온 거야. 그럼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지. 이 공식에 나오면 1000 플러스 500 마이너스 300 곱하기 20%면 이게 240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지. 그러면 이럴 거면 금방 찰 수 있다 없다? 찰 수 있다 없다? 분개를 안 해도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겠지. 이런 선생을 못 믿어서 계산기 뜯어봐요? 웃자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뭐냐? 그러면 뭐야? 피투자에서의 넷 인컴에서 곱하기 퍼센트. 그러니까 여기 인컴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500 곱하기 20%니까 100. 그러니까 이거 100이지. 근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주로 뭘 물어볼까?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겠지.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박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금방 찾겠지. 그게 뭐해? 지문에 있는 걸 읽는 게 아니고 그 숫자만 갖다가 넣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 아니고 뭐해? 숫자 바로 갖다가 넣을 수 있겠지. 다 읽어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보자고. 이그젬플. 이 이그젬플을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이그젬플을 잘 봐놓으세요. 여기서 숫자만 바뀐다고. 숫자만 바뀐다고.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 아니야. 처음에 볼 땐 영어라고 그러는데 영어 시험까지인데 영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 유학 갔는데 뭐 제가 뭐 신세 타령한 건 아니고 뭐 상고 다닐 때 제가 뭐 영어 공부 많이 했겠어요. 주산부기 타자했는데. 그리고 공부를 1년 동안 빡세게 했고 고대 갔다 왔잖아요. 은행에서 보내자고 유학을 갔는데 발음이 잘 안 바뀌어. 발음이 잘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는 게 저가 발음이 이렇게 쏙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알아들어 이게. 그리고 그것도 뭐 이렇게 발음이 나쁜데라고 제가 쇼크를 먹었던 게 처음인데 발음이 나빠서 저는 실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발음을 배우러 왔다는데 내가 사람 죽이는 여러 가지구나 해서 잘못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농담이고 자 이거 그냥 보시면 위아스가 거기 딱 보면 알죠. 몇 퍼센트 지분율? 30%. 보팅 스탁이니까 의결권 있어요. 취득금액이 얼마예요? 30만. 1월 1일. 1월 1일이니까 월화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캐링 어마운트가 얼마냐면 피투에서 100만 불이야. 100만 불에 30%니까 30만에 샀겠지. 이해겠습니까? 100만 불에 30분이니까 30분. 이게 이때는 뭐냐면 북밸류하고 페어밸류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윈터에서는 이걸 에쿼티라고 하지만 이제 어드밴스에 와서면 개정격이 약간 변하는데 뭐냐면 이 에쿼티라는 표현 대신에 넷 에셋 밸류라는 말을 더 많이 써. 넷 에셋 밸류. 이건 뭐냐면 에셋에서 뭘 뺀 거예요? 라이어빌리티 뺀 건데 이걸 에쿼티라고 하지 않고 어드밴스에서는 넷 에셋 밸류를 더 많이 쓴다고. 넷 에셋 밸류.
연결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씩 용어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net asset 빼려면 equity로 같은 말이에요. net asset, 거기가 그 말이에요. fair value와 carrying amount는 same이래. book value와 fair value는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14년 동안 net income 얼마 보고됐어요? 피투자에서 10만 차였습니까? 그 다음에 디비던드는 얼마 했어요? 4만. 그러면 이건 이제 분개는 나중에 하고 인베스트먼트 금액 구해라 그러면 한번 구해보세요. 그 공식 갖다 놓고 구할 수 있다 없다.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 맨 밑에 답 보면 30만 플러스 10만 마이너스 4만 곱하기 30% 31만 8천 찰 수 있다 없다. 이게 답이야. 예? 찰 수 있어요? 넷 인컴이 얼마입니까?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만 곱하기 30%에서 30만이야. 찰 수 있다 없다. 이거 시험 문제 답이에요. 오케이? 찰 수 있죠? 이걸 못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해보는 거야.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야. 거꾸로. 자, 취득시에 취득시는 에코티 메소드, 코스 메소드 같다 다르다? 같겠지 이때는. 취득할 때는 같다니까 차변에 인베스트먼트 30만, 대변에 돈이 나갔으니까 캐시 30만. 이 처음에 분개를 할 때 분개를 많이 하면 분개심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구 글러브를 어느 쪽에 써요? 왼손에 끼지. 그리고 오른손이 공이 잡잖아요. 그럼 오른손을 던지죠. 나가는 거는 오른손, 받는 건 왼손. 그래서 그렇게 분개를. 그러니까 받는 거는 어떻게 돼?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왼쪽에 그룹하면 돼요. 데뷔. 나가는 거는 또 오른쪽. 그럼 분개가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막 미주라 고지를 하지. 어쨌든. 그래서 나가니까 캐시가 나가는 거예요. 데비스 크레딧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위 보고시. 우린 지금 무슨 법? 에코티니까 코스 메소드는 돈이 안 들어오지. 무슨 법에? 거기 캐시 베이시스. 거기 옆에서 또다시 캐시 베이시스라고 써라. 그래야지 잠깐만 이렇게 써놓을 때마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인이 베키는 거예요. 에코티 메소드 이때 수익이 증가돼. 차변에 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해. 캐시가 아니고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인베스트먼트 3만, 인베스트먼트 인컴 3만.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치는 코스트 메소드는 이때 인컴 작성을 해. 대변에 디비던드 인컴 11,000원의 형광펜. 이때 하는 거야, 이때. 에코티 메소드는 인베스트먼트가 빠져. 인베스트먼트에다 형광펜.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보시면 에코티 메소드에 30만에서 3만 더 하고 12,000원 더 하면 되겠죠.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30만에다가 3만 더 해주고 12,000원 하면 아까 30만 8천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해서 30만 8천을 구하나? 이렇게 해서 30만 8천을 구하나? 똑같겠지. 어떤 게 더 편하겠어? 밑에 박스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훨씬 편하겠지 이게. 그거 딱 편해.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문제에서 간단하게 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 걸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우리 문제지 한번 가보자고. 문제지에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여러 문제를 계속 많이 풀면 뭐 하겠어. 다른 것만 몇 개 풀면 되겠지. 자, 여기 문제지에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숫자만 바뀔 수가 있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문제 많이 푼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만 풀어보시라고. 자, 첫 번째 보시면 넘버 1. 다음 중에서 not이에요. not. 아닌 것은 뭐가 아니에요? investor의 ability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ver operating and financial policies of investee. 피투자 회사의 영업 및 재무 활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게.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이게 2017년도 문제예요. 참고는 1페이지에 교재 1페이지하고 박스에 있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 교재 1페이지에. B번에 서로 인사교류를 한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영향이 있는 거지. 아까 박스에 없었어요? 우리 교재? 거기 박스에 다섯 번째 인터체인지
매니지리얼 퍼서널 있잖아. 그 다음에 C번은 BOD 참석한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아, BOD 참석하면 영향이 있지. 제가 이렇게 직장 갈 때 이사회 가끔 가보고는 실무자서 가보고는 예?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해. 사회이사들 뭐예요? 전부 다 거수기야. 예? 한번 갈 때마다 10,000원 주는 데는 300, 500 줘. 그것도 갈 때마다 거마비라 해서 50만 원, 100만 원 줘. 그 주로 누가 할까? 교수하고 판검사 출신들 다 해. 그러니까 엮여져 있지. 예?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보면 딱 눈에 보여. 어쨌든. 자, 그래서 자, 그런 건. 자, D번. P2 의사 테크놀로지 기술에 의존돼 있대. 그럼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럼 A번이 답이겠네. 왜 A번은 이거 잘못된 거 어디서 잘못했을까? 그거. 스페시픽 이그제큐티브 특별한 특정 임원을 고용하도록 피투자회사에게 이걸 레코멘드가 아니야. 레코멘드는 뭐야? 야,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쏘게 만들어야지. 쓰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레코멘드하고는 안 돼. 이걸 갖다 심었다. 그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이건 레코멘드 갖고는 안 돼. 레코멘드 갖고는 안 돼. 그래서 A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간혹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1페이지 박스 2개를 잘 읽어보시라고. 1페이지 잘 읽어봤어요? 퍼센티지가 중요해요? 영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달리 얘기하면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한데 회계에서는. 근데 회계는 좀 구라가 많아. 노벨 회계학상 없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있지만. 네? 노벨 회계학상 없잖아요. 경제학한 사람들은 회계학한 사람 좀 낮추고 봐. 그게 무슨 공부냐, 이게. 공부야, 이게. 그 회계는 어떻게 된다? 잠깐만 손을 써갖고 익숙해져야 돼요. 손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에. 손.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뭐해서 맨날 분계에서 못 틀리면 맨날 자로 맞았어.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익혀진 거지. 네? 차변대문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차변대문을 알게 되더라고. 그게 뭐야? 너무 매가 없으면 안 좋아. 시험 보고 매 떼야 돼. 30개 지금 와서 한 개 틀리면 한 대, 두 대, 두 개. 자, 그리고, 자, 2번에 보시면, 자, 2번에 2014년 문제 나오는데, 어드밴스는 문제가 길어.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도 그래요. 길어요. 그럴 때는 위에서 읽으면 시간이 다 들어. 문제 읽다가 보면 다 크나. 그럼 어떻게 된다? 문제 푸는 여기 ABCD에 바로 그 위에 답이 묻어. 문제 물가 거기 있다고. 그것도 찾아. 99%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럼 ABC 딱 보니까 뭘 물어보냐면, What amount, report, balance sheet, investment. BS의 인베스트먼트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인베스트먼트 금액 하면, 이때 딱 해서 뭐가 딱 튀어나와야 돼? 이때 뭐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때 암기가 딱 나와. 공식이 딱 나와요. 투자 금액 플러스 넷인컴 마이너스 디비전드 곱하기 지분율 딱 그러면 이제 영어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만 나오는 거야. 숫자. 숫자가 있겠지. 바로 시험 문제 안 풀어보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영어 문제가 아니라고. 왜 나오는 대로 갖다 쓰는 거야. 공식 여러분들 암기했으니까. 문제 풀 때는 답을 보지 말고 풀어요. 연습할 때 많이 틀린 게 장땡이에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확 들어와. 연습할 때는. 예? 연습할 때 많이 틀린 사람이 합격하더라고. 답 보고 눈 풀면 안 돼요. 회계는 눈으로 이렇게 풀면 안 돼. 그건 절대로 금물이야. 귀찮아도? 그걸 너무 책을 아끼지 마요. 막 책에다가 막 쓰고 그래도. 네. 팔아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잖아. 아, 제가 미안해서 그냥 웬만하면 책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꾸면 여러분들이 골탕 먹잖아. 자, 됐습니까? 그 밑에 답 보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3번을 보시면 3번이면 A, B, C, D에 뭘 물어봐요? 여기서? What amount, report, 인베스트먼트 똑같네. 인베스트먼트
공식 똑같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딱 보시면, 첫 번째 줄에 1월 1일, 원화계산 없다, 뭐 그런 거 당했는데, 무슨 몇 퍼센트야? 10%야. 10%인데, 요건 약간 함정이 있어. 그 두 번째 보시면, largest single shareholder. 그럼 이 사람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영향이 있으면 이 사람이 배당금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이익을 조작할 수 있겠지. 그러면 코스트 메서드 써야 될까요? 에쿼티 메서드 써야 될까요? 에쿼티. 그럼 에쿼티 메서드 쓰는 것만 이제 기억됐으면 여러분들이 공식 갖다 넣으면 되겠지. 공식 갖다 넣으면 돼요. 근데 공식 갖다 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참고로 여러분 시험장 가면 계산기 쓸 수 있다 없다? 계산기. 쓸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달라고 하면 준대? 준다고 그래? 달라고. 그래. 그거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계산기 주더라도 암산을 쓰는 건 암산하세요. 굳이, 왜냐면 시험 문제 내는 게 암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풀면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는 사람은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 제대로 푸는 사람은 계산기를 뚫을 필요가 없어. 보시면 50만에서 15만 못 빼나? 50만에서 15만 빼면 얼마예요? 35만이잖아요. 그럼 10%면 그걸 계산해야 되겠나 꼭? 그 계산기 뚫을 때가 한 5천 원 지나갈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것이 첫 시간이 에쿼티 메서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왜 그럴까? 시험 문제를 보면 난이도를 조정해요. 난이도를. 10%, 20%, 30%, 20%, 10%, 30, 40 이렇게 나와요. 10%, 20%, 40%, 20%, 10% 이러면 이게 100%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있어. 가장 쉬운 게 한 문제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짜리,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건 어렵게 나온다고. 어떤 문제든지. 저거까지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거꾸로 뭐예요? 이 가장 쉬운 거, 이 지역을 갖다 틀리면 어떨까? 이건 치명상이지. 예?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여기 70점까지는 다 붙어. 여기서 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요 30% 해당되는 게 문제잖아요. 30% 해당되는 문제인데, 시험장에 가보면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사지선다형인데 요령이 뭐냐면 사지선다형을 모르는 게 나오면 이지선다형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 어려워. 틀린 걸 갖다 넣기가 어렵다고 그럴듯하게. 그러면 이지선다형 바뀌면 그때 뭐야? 홀짝 하는 거지. 2 문제야 중에 하나.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서는 그런 게 없지만 뭐 코스 메소드나 이런 데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나 그런 데 보면 답이 뭐가 있을까? A, B, C, D 중에 답이 있다 없다. 있다. 모르면 이게 대입해 보면 답이 빨리 나오는 것도 있어. 그게 객관식 푸는 문제의 요령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어떤 말로 다른 시험 문제에는 이게 보니까 A, B, C, D가 있는데 이게 처음 보는 문제야. 그럼 여기 뭐냐? 지문이 나오거든? 지문하고 비슷한 단어가 여기 있어.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잘 보시면. 그럼 그 비슷한 단어 찾는 것이 가장 비슷해, 답이. 그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확률이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걸 틀리면 그때는 치명상을 받아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배운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 책이 굉장히 소설 쓴 게 아니고 시적으로 썼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한 번에 가서 4과목을 다 가서 보기를 특히 학생들은 그렇게 권유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각 과목별로 A4 용지에다가 앞뒤면으로 해서 지금 요리는 거 있잖아요. 에쿼티 이렇게. 예? 거기다 이렇게 딱 써놓고 거기다 필요한 것만 갖다가 한 번 쓰고 그다음 추가하는 건 빨간색, 그다음 파란색 이렇게 하면 그것만 처음에 쓸 때가 그렇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써놔봐요. 그러면 딱 끝나면 그게 어드밴스가 딱 정리가 될까 안 될까? 정리가 되겠지. 그럼 그것만 딱 보고 있으면 뭐
10분도 안 걸려. 어드밴스가 나중에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또 공부 안 한 사람이 욕심이 많았고 또 이거 14권, 10권 이게 다 가져가잖아. 괌에. 보긴 뭘 봐.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전체 과목을 합격하는 데서는 제일 좋은 건 제가 뭐 강연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필수적인 거 시험 잘 나오는 거 자기 남들을 딱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A4 용지도 딱 써놨다가 그거만 딱. 그 A4 용지 쓰기 힘들다 그러면 A4 용지 옆에 잘 기록하는 사람 있잖아. 꼭 복사 떠갖고 거기다가 자기가 꼭 빨간색만 더해서 눈치 빠르면 합격하지 뭐. 쉬었다가 7분만 쉬었다가 와요. 12분 쉬다 오면 늦어요.